가끔 보면은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제가 책 되게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냥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별 사고를 치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누워 있다거나 엎드려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흥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는 거지, 어렸을 때 거를 땡겨오는 거죠. 이제 안 한 게 하도 많으니까, 안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신생아처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또 얘기하고 들어오느라고 얘기해야죠. 안 하면 안 들어오니까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부동님 안녕하세요. 우주님 안녕하세요. 당근님 안녕하세요. 핑크요? 오늘은 초록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맨날 핑크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철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는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는 혼자서 원래 제가 임장 다니고 있던 거를 다른 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시도해보고 있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날 수 있게 계속 찾아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가고 있고 다음 주에도 갈 거고 또 갈 거고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자리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그냥 딱 시도하자마자 바로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나 두 개씩 겪으면서 실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편안하게 잘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작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되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잖아. 뭔가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단 다른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의 하루 걸려요. 하루씩.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으면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평소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게을러가지고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제가 사실 조금 열심히 하고 이런 시기가 생기면요, 어쩌면 나도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좀 좋아요. 그래서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여기 뒤에 화면이 좀 날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조명을 좀 많이 켰는데 방송에서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나 이거를?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얼굴이 하얗게 나오지 않나요? 지난해 자격증을 따고 꾸준히 버튼홍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창업하지 못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창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무섭고 그러면요, 기다리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창업을 하고 싶은데 겁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당근님 의견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춘시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춘시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 소재를 뭐로 갖고 왔냐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아니면 잘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고는 왔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미디어 아니면 유튜브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너무 나빠요. 전세 사기라는 건요, 정말 너무 나쁜 이야기여가지고 요 내용을 지금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지역 한번 볼까요? 일어난 지역들이 이제 요런 데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화곡동이라든지 미추홀구 이런 데서 제일 크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광양, 대전, 용인, 부산, 수원, 파주 총 해가지고 뭐 25군데 정도를 예상을 하던데, 이게 이제 대규모로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지역들이 한 이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뭐 대부분은 빌라랑 오피스텔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노리고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사기가 맞아요. 분명히 사기가 맞는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수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가 주변에서 이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주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운 방식은 아닌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개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하던 일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1명, 2명, 3명 아니면 10명, 20명, 30명, 그러니까 100명 이하였던 게 완전 늘어난 거죠. 100명이 뭐예요? 지금 5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까지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총 25군데 넘는 지역에서 나타났고,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의 수십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게 전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안 됐다. 근데 네가 좀 잘 알아보지 그랬어.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아니면 도장은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찍고 들어온 거거든요. 일부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게 설계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지고 피해가 굉장히 커지니까 사회적 문제로 일어났고, 이걸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이게 국토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 건데, 이 계약이 사기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국토부 입장이 이래요. 요거죠. 자, 국토부 입장이 요거죠. 사기 금액을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가 없다. 이건 선을 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다, 선이 있다, 그 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게 되면은 세금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가가 해주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기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사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자, 보면은 이거거든요. 사기랑 사기가 아닌 거를 구별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기라고, 지금 이건 전세 사기가 맞아요. 근데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전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이거는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책임을 못 짓는 것 뿐이지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안 좋다, 나는 처음부터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이런 거짓말 당연히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산 받고 구제 받으려고 막 하는데 이거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세 사기를 진짜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피해를 구제를 해준다라고 할게요. 근데 개인 몇 명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졌는 사기를 치려고 했든지 간에 개인 몇 명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사기 친 게 아니라 진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융통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못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게 되게 애매하고 어렵다는 게 정부 생각이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요거죠.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은 LH가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방식, 요 두 가지를 답으로 내놨는데, 사실 이거는 임차인들이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임차인들,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거주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요거를 먼저 해주자,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LH가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요거 임차인들이 매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LH가 사가지고 이 임차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싸게 임대를 좀 놔주겠다. 그러면은 거주의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금 내놨는데, 이게 요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죠. 이 주택에다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집값을 좀 싸게 낙찰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비싸게 해서 내가 사주겠다, LH에 사주겠다라고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기가요, 사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일단 화곡동 쪽은 전세 갭 투자,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사기를 친 거고, 미추홀구 쪽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곳은 거기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해 가지고 전세 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 둘 다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해결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찾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 내용 준비하면서도요, 여러 번 바꿨어요, 내용을. 왜? 계속 뭔가 대책이라든지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의견을 막 내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거의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기사가 이 정도 쏟아지면은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회의 첫걸음을 뛰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2030들이 피해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연봉이 뭐 얼마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또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조건을 다 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이자로 한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갚아라, 저리로 갚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자꾸 싸우고 있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만큼은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고 있어야 되고, 이 집만큼은 편안해야 되거든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집에 들어와서 울거나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집을 뺏어가는 이런 사기를 치는 놈들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 집을 또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왜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소 그거 돈 벌겠다고 라고 하는데, 뭐 경매라는 게 뭐 불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이거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악마죠, 악마. 그게 되게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사람이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내쫓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환멸.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는 사람들도요,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계약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크몽이라든지 엑스퍼트에 가면요,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데 가면은 충분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약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토부, 허그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아무리 섭외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요. 1년에 계약을 하는 건수가 몇 개인데 그거를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체크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되게 많거든요. 10,000원, 20,000원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내 계약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이랑 몇 년 동안에 부동산 상담하면서요,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사이의 사람들을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이거는 계약하지 말라고 필터링을 해줬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욕 되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를 되게 욕 많이 먹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사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전세 사기 공범이 된 공인중개사들 믿을 수 없다 막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욕은요, 먹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공범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계약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인중개사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더 좋은 중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욕먹는 거 좀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좀 좋은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욕먹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 일이긴 한데요, 이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저는 그 피해 받으신 분들이랑 통화를 해보거나 상담을 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분들 중에서 우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올바른 방향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다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좀 더 나은 위치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욕먹는 거 이건 진짜 사실 이 정도는 참아야죠. 저는 유튜브 하면서 매일 욕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욕을 먹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욕이야 뭐 할 수 있지. 그래도 멈추지 않죠. 맞는 말씀. 진짜 욕먹는 거 이런 거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시지 말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당근님, 제가 사는 지역도 중개사무실 찾아가면 정말 자격증만 따고 실력 없는 분들이 수수료 받으려고 거래 성사시키려고 속물 같아 보여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실력 좋고 잘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튜버나 이제 경매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말하기 싫었는데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뭐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저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옷도 바뀌었죠. 옷은 오늘 입고 있던 거 입고 왔습니다. 사기꾼들은 처벌해야죠. 하셔야죠. 안경 찾으셨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경 찾았습니다. 안경을 저희 아이가 한 번씩 이게 알이 없거든요. 알이 없으니까 아이가 이걸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다가 어디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비슷한 데 있는데 이번에는 침대 밑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한 4일 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을 꼬셨어요. 아이스크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오면 아이스크림 바로 줄게 라고 하니까 2분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2분 만에 찾아가지고 와서 안경 찾았습니다. 머리 하셨네요. 깎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교육대 개업 질문했었는데 개업했어요. 오이에님. 여기 기억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잘하셨습니다. 최고예요. 태사님, 오이에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한 것 같아요. 오이에님 축하드려요. 저도. 저 이번에 이거 샀어요. 제가 그거 했잖아요. 토지책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읽었거든요. 일단 도서관에 가가지고 토지책을 빌려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어렵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20권 다 샀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읽더라고, 한 권을.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에 도서관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3주 라인으로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어야겠다 해서 책 샀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그거 되나? 이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2권이에요, 2권. 1권 다 읽고 2권 읽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제가 잠자기 전이랑 잠잘 때 읽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저는 버트농님한테 많이 배워서 사무실 개업하면 저희 지역 월세 수수료 완전 무너뜨릴 겁니다. 뭐 본인 스스로 선택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러면 유지가 안 되실 거예요. 초보 공인중개사님,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는데 저도 개업하고 싶어요.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3월부터 시작했어요. 잘했습니다. 당근이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안 벌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만 성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죠.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것들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기업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토지 한번 읽어보세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였으면 진작에 읽을 걸. 이게 20권이 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했거든요. 저는 이거 될까? 이러다가 안 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새 책으로 샀어요. 원래 중고도 되게 많이 해서 중고 살려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 읽을 것 같아요. 새 책으로 샀습니다. 좋아요. 뭐 싸울 필요는 없죠. 누군가. 오늘 전세 사기로 공인중개사 엄청 욕먹네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근데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할 말은 없고 욕 먹을 수 있는데 좋은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좋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설인가요? 네, 토지 소설입니다. 박경리 대하소설이에요. 박경리 대하소설. 대하소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쪽인가?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헷갈릴 수 있네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나 아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치 토지책 같잖아요. 토지, 땅. 우리 땅 중개하는 책 같아 보이는데 요거는 소설입니다. 요거는 소설. 최고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질지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드라마도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읽고 나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읽어야지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해 잘 못해요. 영화도 보통 한 3번씩 봅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인셉션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봤는데도 아직 다 이해 못했어요. 아직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스포 해드릴까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스포는 많이 있는데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안 알려주셔도 돼요. 인셉션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셉션 같은 영화들이 뭐 숨기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되게 바빴어요. 이번 주는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근데 이걸 이제 기획하는 시기, 생각하거나 이런 시기가 있고요. 이제는 행동으로 좀 옮기는 시기여서 이 시기가 제일 바빠요. 드라마로 보셨구나. 전 드라마로 안 봐가지고 어릴 때 드라마 나이가 이제 나오죠.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로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요 해가지고 제가 독서 모임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권 읽고 할게요.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보니까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되게 욕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의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화살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니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대신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욕이야 맨날 먹어요.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욕을 먹네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욕을 먹지만 유튜버는 욕을 먹기 위해서 마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악플이 달립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주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주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말하기.
말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말하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뭔가 말하기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되게 많았는데 말하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감동을 받기 조금 싫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말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좀 보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숨어있는 은둔 고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은둔 고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중개사 하고요. 유튜브 하고 상담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거 대부분 말에 관한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관해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웃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매일매일 발음 연습을 합니다. 그냥 매일 해요. 이거 습관처럼 돼가지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글이라든지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가 뭔가. 자, 말하기는 미리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야 됩니다. 자,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알면 설득이 쉬워집니다. 말하기가 편해집니다.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배울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글은요, 인스타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되게 몰랐던 건 아닌 건데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감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을 잘하는 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목말라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다. 말솜씨가 없고 어휘력이 부족해도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면 상대에게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도 말투가 냉랭하고 깐깐한 사람이면 상대에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준다. 사람 간의 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글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글인데 인스타에서 보고 야 진짜 너무 내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너무 본질적인 부분인데 너무 기억을 하나도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누가 적은 글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이렇게 출처가 없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에게 가져왔다라고 출처를 적어놨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글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혹시 출처가 있으시면은 저는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말하기의 본질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읽으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방송 주제로. 괜찮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중요한 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잊고 살거든요. 가끔 보면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삶을 돈 벌려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말하기에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은 돈이 얼마지? 지금 내가 이거 일하면은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글 읽고 되게 마음이 경건해졌어요. 경건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말하기지. 괜히 쓸데없는 미사와 어구를 막 붙여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게
진짜 말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잖아요. 사람 간의 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요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를 제가 옛날에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건데 다시 봤을 때, 글로 봤을 때, 이번에 봤을 때 저한테 그냥 마음의 울림이 좀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상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 같은 거 많이 남기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에 남기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린단 말이에요. 댓글. 근데 이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특약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을 넣으시면 유리합니다 라고 하면요, 밑에 댓글에 그 특약 그런 거 넣어달라 그러면 표정 썩던데요. 특약 뭐 안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혹은 계약에 대한 해지를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똑같이 말했는데 안 해주는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답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막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떤 어투로 얘기해야 되니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실 이렇게 댓글에도 이 정도로 남긴 사람이라면은 말을 할 때 굉장히 날카롭고 너무 당연하게 이거 넣어주세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뭐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특약이라는 게 서로 협의해서 넣는 건데 왜 내가 넣어줘야 돼?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에 힘이 붙으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얘기를 하면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죠. 이런 말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들을 잊고 지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되게 좀 감동했어요. 사실 일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일할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걸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하게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꾸준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꾸준히 안 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중개할 때도 사실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쁜 말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좀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글이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만 잘해도 사실 말하기는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 잘 쓰지 않았나요?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건데 무명이죠.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인데 감동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 인스타 보다가 보면은, 아니면은 뭐 트위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천재인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우주님, 냉랭 저입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냉랭하게 말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단호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인데 냉랭한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TV에 나왔는데 악플 다는 사람들 인터뷰 공통점이었던 게 일부러 나쁜 말을 쓰는 건 아니다, 일부러 공격하려 쓰는 건 아니다, 그냥 생각하는 말을 쓰는 거다라고 하는거든요. 그냥 하는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냥 생각하는 말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르면 못 고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요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길동님. 저는 이걸 못 봤거든요. 이 인터뷰를 못 봤는데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공격적으로 들을 수도 있죠. 사람 간의 대화라는 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해주면 오히려 저보고 사기꾼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를 바꿔야 될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만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요. 사기꾼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 그거 술술술술 잘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느껴요. 한 번씩. 어떤 분들인데, 그러니까 단어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원만하게 잘 가는데 그냥 술술술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기꾼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방법을 조금 바꾸면은 훨씬 잘하죠.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바꿔주면 좋죠. 가지마오님, 저는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집 설명만 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무슨 고민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예. 저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방송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를, 나한테 맞는지를 계속 찾고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마오 님도 분명히 이런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상담하는 거에 대한, 공감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좋아요 14개. 이제 제가 눌러서 15개. 저는 항상 제 거에다 좋아요 누릅니다. 중개사들 모임에 가면 토크가 끝이 없어요. 그럼 중개사들은 모이면 안 되겠네. 중개사들 모이면 안 되겠네요. 중개하면서 느낀 건데, 언어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를. 근데 저도 중개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사실 너무 내가 많이 알 필요는 없더라고요.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서 중개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저당권이 앞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안 위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면은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 거거든요. 버트농님 말씀처럼 쉽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렵죠. 입주장 한다고 들어왔는데 입주장이 초반에 끝나버려서 큰일이에요. 그쵸? 근데 분명히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입주장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봐요. 시장은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 만난 다른 중개사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너무 바쁜데 다른 데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쁜 사람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다른 분야들도 있고. 입주장 이후 바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렇다. 분명히 시장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은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도 되게 좋고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어른들의 삶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거나 2학년 3학년 올라가거나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교과서라는 게 있고 선생님이라는 게 있고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뭔가 하지 않거나 내가 뭘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중개사가 반으로 나눠져요. 반으로. 엄청 바쁜 사람, 엄청 한가한 사람. 사실 중개 일 하면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매일 고민을 해요. 매일. 이게 뭐 답이 있다고 이게 탁탁탁 되면 좋은데 저도 모르겠으니까 매일 고민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별론데 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 새 교과서 받을 때 그 설렘 어른한테는 없네요. 책 사시면 됩니다. 책을 사면 돼요. 우리가 책을 사면 됩니다. 저는 책을 사는 것도 그런데요, 책을 찾을 때도 되게 기분 좋아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렸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뿌듯합니다. 뭔가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나 했었고, 안 그래도 다른 책 읽었는데 회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계 공부하고 있어요. 회계 공부라기보다는 회계에 대한 관련된 책을 보고 있죠. 이 기본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가 좀 알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누군가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회계에 대해서는. 숫자 말고 회계의 개념. 어차피 회계는 회계사들이 하셔야 되고 세무는 세무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거든요. 저는 중개사한테 뭔가를 맡기거든요. 제가 집을 구하거나 제가 집을 사야 되는 지역이 내가 중개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개사에게 맡기고 하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쉽게 배워서 바로 써먹는 이야기 회계 이 책 읽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쉽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제 영상 같은 거 보면 제가 책 되게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냥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갔다가 돌아왔어요. 별 사고를 치지는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누워 있다거나 엎드려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흥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는 거지 어렸을 때 거를 땡겨오는 거죠. 이제 안 한 게 하도 많으니까, 안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신생아처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범생이실 것 같아요. 아유, 범생은요 아무것도 존재감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해요. 그 시간,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 재밌게라도 놀지,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일진? 아유, 일진도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를 괴롭혀 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를 알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반에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버트농님,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영상 같은 거 만드실 생각 없으실까요? 이게 뭐예요?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 뭘까요?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영상? 제가 지금 수업에 관한 내용을 만들고 있기는 해요. 이게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수업 내용을 쫙 만들고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아무튼 수업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하시는 수업에 관련된 소개 영상들,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야죠. 만들면 좋은데 지금은 아직 그 수업이 만들어져야지 이걸 만드는 거 아닌가요? 수업이 제가 무슨 그 할리우드 영화도 아니고 미리 예고편부터 만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수업이 이제 만들어지면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수업 영상을 이제 제가 찍으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통 한 30개, 40개, 50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5분, 10분짜리니까 하나에. 그러면은 요거를 찍게 되면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되나? 옷을 똑같은 걸 입어야 되나? 아니면은 바뀌어도 되나? 이런 건 좀 궁금해요. 다른 교수님들 보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바뀌긴 하는데 하루에 한 3개, 4개 찍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로 입어도 되나?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려나? 아니면 똑같은 검정색 옷으로 그냥 찍어서 입을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넥타이를 차야 되나? 라고 생각도 들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계속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2022년에는 요만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3년에는 이만큼 알게 되고 2024년에는 이만큼 알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를 시킬 생각이에요. 계속. 부동산 마케팅 관련한 수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마케팅 수업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업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려고 영상이랑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화상 채팅으로 하는 거거든요. 화상 채팅으로 하는 거여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도 가끔 참여 못하면 영상을 보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배포를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드리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때 당시에 맞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렇고 아무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일이고 힘이 그렇게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힘이 닿는 곳입니다. 저같이 게으른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영상이 편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새벽까지 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애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되죠. 해야 할 일들은 되게 많은데 이유가 없어요. 저 그것도 지금 그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드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이 그거더라고요. 자비 출판?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출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더라고. 저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나면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때 해야지, 그래야지 조금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냥 내 돈 내고 하면 되지, 그 유통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사실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밝히도록 할게요. 혹시 현재 하시는 부동산 마케팅 수업을 제가 클래스 101에서 구입한 버튼왕님 책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 책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이 당시에 맞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튼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 친구도 안 만나고요. 술도 안 먹고, 술은 이제 저녁에 가끔씩 마시는데 살찔 정도로 한번 마십니다. 살찔 정도로. 또 살이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살찌는 정도로 마시고 있고요. 제가 살아가는데 이만큼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일상일 수 있지만 버튼홍한테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항상 잠만 잤어요. 거의 잠을 되게 많이 잤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지금은 5시간, 6시간 이거밖에 안 자니까 저는 그 병이 있어요. 6시간, 그러니까 8시간 밑으로 자면은 머리가 아픈 병이 있습니다. 머리가 약간 좀 오랫동안 그렇게 잠을 짧게 자면 6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머리가 조금 찌뿌둥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10시간 이상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 유지하는 거죠, 항상. 벌써 1시간이에요? 벌써? 벌써 1시간이라니. 제가 주제를 좀 많이 가지고 오면은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없어가지고 1시간만 딱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도 다들 많이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지금보다 더 재밌는 내용, 그리고 재밌게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